그래서 소염제를 보면 크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나누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 있고요. 에토돌락이나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페노프로펜 뭐 이런 약들은 전통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좋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또 신장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까지 다 같이 차단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염증만 일으키는 콕스2 효소만 차단하는 그런 약들이 나와서 그게 이제 멜록시캄이나 셀레콕시브 같은 약들입니다. 그렇지만 콕스2만 차단하는 약들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장 쪽에 심혈관 쪽 부작용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는 여러분 또 오랫동안 보셨던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소염제, 소염진통제, 진통소염제 혹은 말초성 진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요. 스테로이드보다는 소염작용이 훨씬 약합니다. 부작용이 그 대신 훨씬 적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경구 투여하기보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1차 약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쓰게 되고 용량을 높이게 되면 위장관 부작용,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장 출혈이라든지 혹은 하부 소장대장의 출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심혈관계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이게 개인차가 많아서 어떤 약에 어떤 환자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개인차의 그 반응 양상을 잘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천정 효과가 있어서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효과를 보는 용량은 어느 정도에서 천정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먹으면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하나 이상, 2개, 3개 이렇게 먹는 것은 오히려 해롭기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용량으로 가능하면 짧게 쓰는 게 좋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에 비해서 진통제는요. 음속을 하는 이런 진통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진통제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소염제를 먼저 쓰고 소염제를 썼는데 그 효과가 충분치 않을 때 추가로 쓰기도 하고 아플 때마다 드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사항,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통증, 그러니까 목이나 허리나 뭐 흉추나 이런 통증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많이 드시는데 2가지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증이 심한 초기에 소염제를 처방받았는데 제대로 드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염증을 잡아서 통증 점수를 5점 이하로 내린 다음에 척추 위생을 열심히 해서 디스크를 아물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초기에는 꾸준히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염증이 잡힌 후에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소염제를 좀 그만 복용해도 될 법한데도 계속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